또 우리 교육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고 커졌다는 거를 하루하루 업무를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교육부의 대전환, 이걸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경쟁력, 국제사회, 글로벌 사회에서 위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 AI를 어떻게 할 거냐, 교육과. 이 고민들은 지금 전 세계인이 다 하고 있고요.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따뜻한 교육, 학부모들을 위한 소통의 장 필통톡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 때 어떤 사람은 벽을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풍차를 만든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 중요한 것은 그 바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겠죠. 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화를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교육의 이 새로운 바람을 맞이하여 변화의 중심에서 앞장서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죠? 이주호 부총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부총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리하시죠. 사회 전반은 물론이고요. 지금 교육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바람을 맞아서 어떤 풍차를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오늘 어떤 비전을 좀 들려주실 예, 계획입니까? 교육이야말로 정말 대격변기고요, 대전환기인데 사실 교육을 이제 바꾸려면 교육부부터 좀 먼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육부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네. 교육부의 대전환, 이걸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교육부의 대전환. 네네네. 교육부 대전환이라 이거는 잠깐만요. 대전환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니까 풍차가 아니라 풍력 발전소를 자 어떤 이야기일지 많은 분들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함께 해주실 분들 오늘도 모셨죠? 네네네. 네. 오늘 뭐 정말 전문가분들 또 교육부에 그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분들까지 모셨습니다. 전문가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최창녕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있는 조성준입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글로벌 교육기획관 하유경 국장입니다. 교육부에서 국제교육 협력 그리고 재교육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분들을 모셨으니까 네, 네,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자, 앞서서 교육부 대전환이라고 우리 장관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전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뭔가 정말 큰 변화가 네. 느껴지거든요. 자, 과연 교육부 대전환이란 무엇일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대전환은 왜 필요한가? 좀 네. 궁금하거든요. 교육이라는 게 이제 가장 이제 뭐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떠오르는 게 교실이잖아요. 그쵸, 예, 교실. 교실인데 그 교실의 모습이 한 200~300년 전에 뭐 영국이나 뭐 유럽에서 그 이제 아이들이 공부할 때 교실이랑 지금 사실 교실이랑 큰 차이가 없다는 이제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그 교실이 이제 확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AI가 그 AI 튜터라고 해서 그게 뭐 AI 교과서 형태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 코스웨어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패드에서 활용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또 한 명 한 명에게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과거 200~300년 전부터 쭉 이어져 왔던 네. 교실 모습이 지금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건데 그 변화의 속도가 과거에 뭐 이렇게 안 바뀌던 그 속도가 지금은 뭐 그냥 1년 만에 확 바뀌거든요. 최근 1~2년 네, 사이에. 네, 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빠른 이제 변화니까 이걸 이제 대전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대전환의 이제 핵심은 교실이지만 그걸 지원하는 주체는 어딜까 생각해 보면 교육부가 역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럼 교육부가 과거처럼 막 이제 지시하고 통제하는 식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런 전체 변화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교육부 역할도 지원하고 생태계를 조성해주는 그런 부서로 이제 완전히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큰 이제 대전환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찌 보면은 그런 교육 과제들을 이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핵심 동력이 바로 교육부 대전환이 아닐까라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교수님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점에서 이 교육부 대전환이라는 게 의미 있는 변화인지. 이제 교육의 대전환을 네. 얘기하기 전에 도대체 우리는 교육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가장 먼저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어떤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한다는 것. 두 번째는 이제 뭐 사회 발전이나 또 개인 행복을 네. 위해서 살려면 재능이라든가 역량이 이제 필요한 거고 세 번째는 자기만의 어떤 세대가 아닌 후속 세대에 또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 그동안에 정관님 말씀처럼 21세기에 맞는 그 인재들 어떻게 교육할 거냐 했을 때 전환이라든가 뭐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초중고 다닐 때하고 지금 초중고하고 달라진 건 없어요. 그래서 놀라죠. 되려.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교육은 똑같나. 사실 교과서조차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식도 똑같고요. 정답이 있는 문제를 얼마나 빨리 잘 푸느냐를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교육이 그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AI가 제일 잘하는 게 정답을 정확히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계속 이런 방식을 고집한다면 AI보다 질이 떨어지는 AI 같은 사람들을 대량 생산하는 그런 우리 교육 체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전환을 말씀을 하셨고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쵸.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지만 쉽지 않은 변화가 사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이제는 빨라질 거다. 그러니까 이게 가속화될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환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수업도 완전히 바꾸고 뭐 교과서도 바꾸고 다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한국이 그냥 혼자 할 게 아니고 글로벌 퍼스트 무버로서 새로운 걸 혁신하고 도입하면서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를 끌고 올 수 있고 또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 분야처럼 교육 분야도 글로벌 리더로서의 그런 위상을 이제 갖출 때가 됐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국내 여러 가지 혁신도 더 가속화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럼 먼저 글로벌 교육 혁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네. 하는데 자, 국장님,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글로벌 교육 혁신 무엇입니까? 글로벌 교육 커뮤니티의 퍼스트 무버로서 우리 교육의 리더십을 강조해 나간다, 높여 나간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동안 필통톡을 통해서도 여러 교육 정책이 소개된 바가 있는데요. 우리의 이제 좋은 콘텐츠들이 이 대한민국 영토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가서 글로벌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 혁신이 글로벌 사회의 교육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어떤 주인 의식과 주도성을 갖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실이 이제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이 교실이 바뀌는 게 전 세계가 다 원하는 건데 한국이 교과서 시스템으로는 가장 먼저 시작하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겠습니까? 이렇게 관심이 세계적으로 다 있는 이제 큰 변화를 할 때 그 세계적으로 다 열어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개별 학교들이 하기는 쉽지 않은데 교육부는 그거를 이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실의 변화의 주인공은 이제 교사하고 학교지만 교육부는 이제 그런 큰 이제 생태계를 구축을 할 때 글로벌 그 세계의 모든 혁신가들, 모든 전문가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가능한 거죠.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곳이 또 교육부고 참 고무적인 게 우리가 사실 뭐 오랜 시간이 아니었죠. 뭐 오래전이 아닌 그 시간에 교육 원조를 받았던 나라였는데 네. 이제는 교육을 제공하는 나라가 됐다라는 게 네. 참 저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교육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어떤 위치인지 최 교수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국가 경쟁력을 이제 판단하는 기준 여러 가지인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물론 경제력, 뭐 군사력도 있지만 소프트 파워라고 통칭 얘기하는 어떤 교육의 수준,
그다음에 그 국가 국민들 전반적인 그 지적인 능력이라든가 뭐 교양의 수준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물론 뭐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입시 문제 당연히 여러 문제의식이 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경쟁력, 그다음에 국제사회, 글로벌 사회에서 위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불과 뭐 60, 10년 전에 원조를 받는 나라 흔히 얘기하지만 그런 나라에서 어떤 발전 개발도상국, 그다음에 중진국, 선진국, 나아가서 글로벌 리더 국가를 한 세대 또는 1.5세대 만에 달성한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일본, 독일, 한국. 아주 좁게 얘기하면 그런 나라의 이제 수준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예컨대 뭐 저희들이 어렸을 때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뭐 이런 표현들, 한반도의 뭐 반도의 가치 이런 표현들이 더 이상은 유용하지 않다. 그쵸.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도는 국가적 매력도는 정말 올라가 있다. 그래서 한 10여 년, 15년 전만 해도 저희들이 우수한 공무원이나 학생들이 일본, 뭐 미국 그리고 가니까. 이런 나라 먼저 예. 가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가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발전 국가에서 어떤 그런 모습을 배우고 싶어 하기도 하는 공무원 그룹도 있고 한국의 어떤 취업이라든가 그런 또 그룹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어떤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명실상부 선진국의 반열에 이미 올랐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쉽다는 거는 그런 글로벌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과제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리더십이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정말 요즘 몸소 느껴지는데 사실 그 지난번 필통톡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예, 네. 수치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을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언어를 배워야 또 그 나라의 문화를 알게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세계가 한국을 배우려는 움직임 지금 커지고 있는 거 맞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럼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K컬처가 확산됨에 따라서 한국어 학습 열기도 정말 뜨겁습니다. 뭐 세계 어디 가든지 한국어 말하는 분들 만날 수 있잖아요. 또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외국어 공부들 좀 많이 하시죠. 저도 동시 통역도 되고 맞아요. 사실. 네, 저도 그런데요. 23년 이제 그 해외 글로벌 외국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에서 여러 나라 언어를 배우는 중에서도 한국어가 학습자 수로 6위를 차지했다는 해외 유명 경제지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학습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도 하지만 해외의 정규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 학창 시절에 뭐 독일어나 불어 이렇게 선택해서 제2 외국어로 예, 했던 저는 기억 불어였어요. 예. 맞아요. 있으시죠. 그렇게 비슷하게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해서 배우거나 또는 뭐 초등학생 경우에는 방과후반 같은 걸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무려 22만 명. 세계 2,500여 학교에서 그렇게 한국어를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말씀하셨던 토픽 응시자 수 또한 굉장히 이제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15만 명 정도였던 숫자가 작년 기준으로는 49만 명, 그러니까 3배 이상 그러니까 지금 증가를. 우리가 수능이 한 50만, 60만 치니까 지금 수능 치는 숫자만큼 아이들이 그 해외에서 한국어 한국어 능력 시험을, 능력 시험을 예. 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시험을 치고 있고요. 또 토픽은 이제 우리나라의 유학, 또 우리나라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이제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또 현지의 학교에서 자기는 이제 그 자국의 대학 진학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되는 나라들도 이제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시험이고요. 이게 숫자가 많이 이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IBT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험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어떤 학습과 평가에 있어서도 이제 AI 기반의 어떤 디지털 좀 전환을 동시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토픽이라는 시험이 현지 나라에서 좀 더 이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이제 해외 그 국가와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서 그 나라의 맞춤형 교재 개발이라든지 해외 현지 선생님들의 양성과 연수 이런 체제도 지원하면서 인프라 확장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어를 배우다 보면 그 나라에 가고 싶고 네네. 더 알고 싶고 또 실제로 와서 어학당에서 공부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지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또 저희가 얘기했던 정부 초청 외국인 유학생 장학 사업 있었잖아요. GKS. 그렇죠.
글로벌 코리아 스콜러십이었죠. 네네. 그런 GKS 역시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이 글로벌 위상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GKS에 대해서는 최창용 교수님께서 또 연구도 하실 거 하니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할까요? 네. 마침 이제 GKS가 글로벌 코리아 스칼러십 준말로 GKS 그러는데요. 1967년에 놀라실 수 있는데 그때 소수의 분들을 한국에 초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에 지금 말씀하는 GKS라는 프로그램이 소위 말하는 국가 브랜드화가 돼서 그 교육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160개 국가에 한 17,000명 정도 유학을 하고 있고 그런 만큼 또 책임감이 이제 많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양적 확대에 부합하는 어떤 질적인 고급 인재들을 그 전에는 뭐 유학생들을 한국에 소위 말하는 모시기에 바빴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국익에 부합하는 또 인재들 또 현지 국가에 귀국을 해서 그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국가 전략에 맞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특징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학교뿐만이 아니고 RGKS라고 우리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자체, 대학 또 기업을 연계한 GKS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개발해서 그 학생들을 이제 초청하려고 하고 있고 중심 과거에는 일반 모든 분야에 이렇게 이제 산재돼 있었는데 이제는 전략적으로 고급 인재들 육성하려면 그 자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급 인재들 중에 이공계 특화된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GKS 프로그램이야말로 대한민국 대표 교육의 상품이 될 것이고 글로벌 교육의 혁신, 퍼스트 무버로 되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장관님, 네. 이 그 터픽이나 GKS 같은 사업들이 우리나라의 이 글로벌 교육 리더십을 키우는데 어떻게 좀 기여하게 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교육 혁신 그러니까 이제 교육하는 방법을 이제 선도하는 나라 네.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어떤 인간을 길러낼지에 대해서도 리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됐고 그만큼 이제 한국이 이제 젊은 청년들의 관심이 되는 나라가 됐고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단순히 뭐 교육 분야에서 이렇게 교실의 변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좀 더 크게 보면 이제 어떤 인재를 길러내고 정말 첨단 그 기술이나 지식에 대해서 전수를 해나가는 교육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다 좀 선도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GKS나 토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고 아이들이 또 한국에서 배우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GKS나 저 토픽이 계속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한국에 그 외국 아이들이 많이 왔을 때 정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실은 해외 유학생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관심을 못 가졌거든요. 정말 좀 지한파를 많이 키워내고 한국이 세계 중심 국가로서 그 세계의 인재들을 키워내는 그렇게 되면 진짜 그게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시는 소프트 파워거든요. 뭐 군사력이나 뭐 이런 하드 파워로 이렇게 강대국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교육이나 문화의 힘으로 세계의 인재들을 키워내고 하는 그게 진정한 이제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한국이 경제력은 이제 10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런 이제 소프트 파워에서 이제 역할을 할 때가 됐고 저는 교육 분야가 이렇게 이제 상을 하게 되면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성준 교수님은 빅데이터 AI 센터장을 지금 맡고 계시는데 AI 분야처럼 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이 글로벌 모델로 이 선도하려는 움직임 분명히 있죠. 어떻습니까? 네, 뭐 AI는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측면이 두 가지의 저는 그 레이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만드는 거는 미국과 중국이 워낙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어서 우리의 나라의 크기로 우리 예산으로 우리의 기업의 사이즈로는 그 경쟁은 하기 어렵고요. 대신 AI를 활용하는 쪽의 레이스는 얼마든지 우린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교육이 너무 중요한 분야인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 AI를 어떻게 할 거냐, 교육과 이 고민들은 지금 전 세계인이 다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AI와 교육을 봤을 때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로 교육하는 게 있고요.
AI를 활용해서 교육에 쓴다. 두 번째는 AI 자체를 교육한다가 있고요. 세 번째는 AI 시대에 사람같이 똑똑한 AI가 우리 집에도 5대가 왔다 갔다 할 때 나는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나는 학교에서 뭘 가르쳐야 되는가, 또는 뭘 배워야 되는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어쨌든 이번에 시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리더십이라는 거는 사실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하면서 새로운 걸 하는 게 리더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벨상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근데 노벨상을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을 보면 저런 거가 되겠어?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사기 아니야? 뭐 이런 거를 붙잡고 10년, 20년을 붙잡고 해서 노벨상을 받거든요. 작년에 노벨상을 받은 그 제프리 힌턴이라는 그 물리학상 받은 분은 사실은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I를 하는 방법, 머신러닝을 제안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참 연구할 때 사람들이 저 사기다. 말이 된다. 되냐. 저 말이 안 된다. 저 사람들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수십 년을 했던 사람입니다. AI 교과서가 당장 금년에 나오고 내년에 나오겠지만 당장 야 세상에 이렇게 환상적이야 좋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세계 최초로 밀고 나가면 우린 자연스럽게 세계적인 교육의 리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 그 너머의 비전을 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네요. 이 AI를 활용해서 이제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분야 중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 교육이 그중에 분명히 하나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이야말로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한 네. 시대가 됐는데 마침 교육부에서 또 뭘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 네.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GEIA인데 네. 용어가 나오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 저희가 겁니까? 그냥 가이아라고 가이아요? 네, 가이아라는 게 뭐 글로벌 에듀케이션 앤 이노베이션 얼라이언스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는. 이제 작년에 시작을 했고 올해는 또 마침 그 에이펙 교육 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저희 그걸 이제 한국에서 제주도에서 이제 호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에이펙 국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지금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미 관심을 표명하고 해서 지금 한 처음 시작할 때는 5개 나라로 했지만 막 국가들이 늘어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으로 이제 뭘 할지가 중요한데 이미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나 대한민국의 교육 혁신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표명하고 있어서 이거를 같이 연구하고 확산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가이아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그 교육 혁신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장관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가이아 너무 궁금해지는데 네. 저희가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이 글로벌 교육 선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해 나갈 예정인데요. 글로벌 교육 혁신 얼라이언스를 출범했습니다. 일명 가이아는 디지털 교육과 관련해 우리나라 교육부가 주도하는 글로벌 공동협의체로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영국, 사우디, 카자흐, 세계은행 등 총 8개의 국가와 기관이 속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회원국을 확대할 계획이며 가이아를 통해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의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5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교육장관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아 대한민국의 교육 혁신을 글로벌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가이아에 대해서 보고 왔는데 교수님들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 모델들이 과연 한국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에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최 교수님. 우리가 그동안에는 빠른 추격자 모델일 때는 뭐 흔히 얘기하듯 카피해서 조금 변형을 해서 잘 만들면 경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앞에 지금 없는 거죠. 없어요. 이제. 없죠. 그러면 어떻게 치고 나갈 거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어떤 표준, 규칙을 만들어내는 뭐 물리적인 규칙도 있지만 정서적인 면, 그다음에 어떤 시민의식 이런 것들 다 규칙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교육부에서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어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교육 협력의 목표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뭐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상상이 힘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는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조만간에 매우 가시적인 또 성과도 나올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2025년 앞으로 26년 요 1, 2년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조성인 교수님 이제 AI 전문가시니까 저희가 사실 그 가이아가 이제 결성이 된 가장 큰 배경이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많은 나라들의 이제 호기심과 한국의 그 리더십에 대한 이제 그런 관심으로 이제 조성이 됐는데 영국이나 사우디나 이제 배우고 싶어 하는 거는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결국은 이제 데이터 기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AI 기술이 거기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과정에서 뭐 개인정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도전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좀 규범화되면 그게 사실은 또 가이아의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이아는 너무 좋은 우리가 리더십을 펼칠 수 있는 좋은 멍석이라고 할까요? 예. 네, 좋은 것 플랫폼. 같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 이런 과정에서 우리 리더십이 자동적으로 올 것 같아요. 가이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니까 유럽의 한 나라, 아시아, 네. 또 중동, 미주 네. 이렇게 한 나라씩 전 세계 이렇게 포진이 잘 돼 있는데요. 저거 뭐 2년, 3년, 4년에서 우리 AI 교과서를 이제 국내 사용하고 또 피드백 받아서 수정하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 조만간 저거 유엔처럼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AI 기술이 워낙 사실은 영국 같은 데서 훨씬 우리보다 앞서서 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 교육 시스템으로서 이걸 한번 이렇게 해보는 나라는 지금 한국이 제일 먼저니까 충분히 관심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한국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 다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처음 하게 되는 나라가 되고 또 한국으로서는 이거를 오히려 글로벌 리더로서 그쵸. 퍼스트 무버로서 세계와 공유하면서 리더십도 가지고 교육이라는 게 앞에서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한국에 와서 교육받고 그래가지고 그게 세계 인재가 다 퍼져나가면 그게 강국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가이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또 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는 게 그래서 아닌가라는 그 소위 생각이 이제 드네요. 영양 평가라고 해서 네.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쓰기 전하고 이걸 AI 디지털 교과서로 교육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변화했느냐를 지금 사실 월드뱅크 같은 데는 그 경제학자들 굉장히 그 훌륭한 경제학자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다 한국에 참여해서 이걸 소위 영양 평가를 본인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것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가장 그 우수한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이걸 해봤더니 이거는 이렇게 저 변화가 있었고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뭐 또 좀 보완해야 된다 이런 이제 전문가들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큰 혁신을 글로벌 파트너들과 같이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진짜 시대는 계속해서 급변하게 변하고 있고 교육도 변해가는데 퍼스트 무버로서 지금 대한민국 교육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 AI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글로벌 교육 선진국으로 이제 도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은 느낌인데 2부에서 이 네.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쉽게도 우리 그 하유경 국장님께서는 1부에서만 함께하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국제 업무를 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정말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 또 우리 교육에 대한 기대가 정말 달라지고 커졌다는 거를 하루하루 업무를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교육부 직원들 모두가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래도 정말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교육의 지평을 넓혀 나간다라는 어떤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으로는 우리 교사, 학생, 그리고 교육기관의 글로벌 역량 향상을 지원하면서 또 이제 밖으로는 교육이 글로벌 교육 혁신을 선도한다는 교육 리더십을 달성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